누구나 나이 들면 당연히 무릎이 많이 닳아가지고 부품 교체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무릎 인공관절을 하기도 하는데요. 남자, 여자 꽤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요. 사실 저도 통계 보고 조금 놀랐어요. 미국 기준으로는 2대 1이에요. 여성분들이 2배가 많습니다.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, 87대 13이에요. 7배요, 7배. 왜 이렇게 진짜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더 이제 인공관절을 더 많이 받게 될까? 뭐 이런 데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풀어볼게요. 오늘 여성분들 무릎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. 일단은 무릎 연골 관절염에 대해서 여성분들이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. 일단 1번, 당연히 이거 상식적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 것처럼 여성분들이 골반이 더 커요. 골반이 넓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좀 벌어지게 돼 있어요. 남자들이 일자다리가 되게 좀 더 유리해요. 왜냐하면 골반이 더 좁으니까 이 뚝 떨어지기가 더 좋단 말이에요. 이게 뭐 예전에도 제가 막 이야기 많이 했던 뭐 오다리 교정술 이런 데도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, 어쨌든 우리 막대기가 일자로 뻗어 있는 게 더 내구성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꺾여 있는 것보다는. 그런 원인이 꽤 큽니다, 사실은 여성분들한테서. 그래서 무릎이 일단 남자분들보다는 좀 더 꺾여 있다, 좀 이런 게 크고요. 그리고 성호르몬의 역할, 생체 화학적으로는 그런 성호르몬이 우리 몸을 지탱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. 그런데 이런 성호르몬의 역할이 여성분들이 훨씬 더 빨리 떨어져요. 그러니까 폐경기라고 하죠. 폐경기가 빨리 왔을 때 우리 몸이 그냥, 사실 이거 무릎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. 뭐 골다공증 뭐 이런 데도 다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데, 무릎 연골도 빨리 그냥 푸석해집니다. 그냥 무릎에 훨씬 더 이를 유지하는 힘이, 우리 몸을 이런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힘이 훨씬 더 약해져요. 그래서 좀 더 불리한 점들이 있고요. 그리고 또 있어요. 이것도 뭐 어찌 큰 의미에서 보면 성 호르몬의 역할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,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 아무래도 근육량이 좀 더 많거든요. 그리고 아무래도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남성분들이 좀 더 관심들이 많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남자에 비해서는 우리 몸에 지방 비율이 좀 더 높죠.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지방은 사실 무릎 입장에서는 짊어지고 가야 될 짐이고요. 근육은 무릎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와주는 어떤 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력이 많고 지방이 적은 남자들이 조금 더 무릎을 오래 잘 쓰기에 좀 더 유리하긴 합니다.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더 이제 많잖아요. 바닥에 쪼그려서 앉아서 일을 한다거나 뭐 좌식 생활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여성분들이 취약하다라고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는 무릎 관절염에 좀 더 취약한 편이긴 합니다. 그리고 이제 미국이랑 우리나라를 좀 비교를 하자면은, 미국은 수술비가 엄청 비싸죠. 뭐 우리나라 뭐 10배 이상 뭐 이렇게 비싸다 보니까, 우리나라는 그래도 뭐 인공관절 하는데 막 1,000만 원 단위의 돈을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, 일반적으로. 근데 이제 미국은 뭐 1,000만 원이면 엄청 싸다 뭐 이러니까, 아무래도 훨씬 더 많이 아파야, 좀 더 병이 진행돼야 좀 수술하는 게 그런 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. 외국 제품이 수명도 오래 갈 것 같고, 솔직히 역사 좀 오래됐잖아요. 그리고 튼튼할 네. 것 같고, 네. 큰 거보다는 작은 게 조금 더 잘 망가질 것 같고, 네. 이런 건 좀 그냥 오해인가요? 일단은 외국 제품이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된 건 맞죠. 근데 걔네들이 열심히 연구해 놓은 거 우리는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. 당연히 그 최근의 형태를 우리나라 업체들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. 우리나라 뭐 공업력 좋습니다. 우리나라 제조 강국이잖아요, 사실은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드는 능력이 그렇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작아서 문제라기보다는요, 우리가 사이즈 안 맞는 신발 신었을 때가 훨씬 더 불편해요. 이런 게 훨씬 더 안 좋거든요. 그래서 몸에 맞는 걸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여성분들의 무릎을 좀 더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더 특징이 있어요. 뭐 여자 무릎이나 남자 무릎이나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. 뭐 사람의 무릎이니까. 근데 일반적으로 좀 더 작습니다. 그리고 특히 이제 인공관절이라는 게 좀 고령의 분들이 많이 하시게 되는데, 우리 어르신 세대들이 아무래도 좀 더 덩치가 작으신 분들이 많긴 많으신데, 가끔씩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작으신 분들이 계세요. 와, 이게 무릎이야 싶을 정도로. 그래서 이제 인공물을 쓸 때 국산이 더 좋기도 해요, 진짜로. 국산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환경에 좀 더 맞춰서 이제 개발된 그런 인공관절들이기 때문에 진짜 되게 작은 사이즈들까지도 좀 구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제일 작은 걸 써도 안 맞는 경우가 있는데, 외국 걸 쓰면은 우리나라 제품들은 대부분 그런 게 좀 구비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. 수술할 때도 아무래도 좀 더 세밀하게 좀 수술을 해야 되는 편이고요. 당연히 뭐 어떤 의사분들이나 그런 걸 세밀하게 잘 하시겠지만, 그래도 뭐 제가 조금
더 잘하나? 이렇게 말하면 너무 건방진가 싶기도 한데 그 관절경 수술도 제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. 이런 걸 할 때 되게 좀 세밀하게 좀 다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. 확실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인공관절 할 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합니다. 여성분들의 무릎이 훨씬 더 인공관절을 많이 하게 되고요.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단순히 뭐 엄살이나 뭐 이런 거 전혀 아니에요. 정말 구조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남자보다 좀 취약한 점도 있고 또 성 호르몬의 역할도 있고 근육량이나 지방량의 이런 비율도 좀 다르고 주로 하는 일도 좀 다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좀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, 우리 할머님들 무릎이 어떠신가 좀 더 신경 써드리고 많이 아프시다 그러면 병원에서 한번 모시고 가보고 좀 진단도 제대로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뭐 지금 한 분 생각나는 분이 계시네요. 그냥 당연히 뭐 나이 들었으니까 무릎 다 안 굽혀지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아유 왜 이렇게 지내셨어요? 이거 인공관절하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래서 수술하고 많이 좋아하신 분들 계십니다. 구석구석 보면은 아직도 이런 의료 혜택 이런 것들을 많이 못 받고 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분들 잘 챙겨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.